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친상으로 며칠간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한 사흘 정도 제가 쉬었는데, 쉬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더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그걸 보면 이제 이낙연계죠. 윤영찬 의원 어젯밤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 파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 워낙 공천 자체가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칼자루를 쥐었다고 비명을 칼로 베면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놓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죠. 김한정 의원, 경기 남양주 을인데 아마 하위 10%로 통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치욕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하지 않겠다. 부당한 낙인과 분리를 탓하지 않겠다. 경선에서 이겨내 제게 부여된 소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명계 초선 의원이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하위 10% 통보를 받은 걸로 보이고요.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살아남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위 10%, 하위 10%면 뭐 이제 감점을 받습니다. 또는 탈락 위기에 몰린 사람들의 반발, 뭐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제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 3명이 전원 탈락했습니다. 광주 북갑의 조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탈락을 했고, 북구 을의 이영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 시의원한테 졌고, 동남갑의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정진욱 이재명 정무특보한테 졌다. 그 다음에 뭐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대거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결집력이 가장 큰 원인이냐, 아니면 정말 여론조사가 조작되어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그 한국정치사에서 봐도 특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이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최근 한 10여 년 이 국면에서 보면 사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라는 게 여러 차례 이제 제기가 됐는데 단 한 번도 확인된 건 없습니다. 왜? 그 여론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지도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 주변에 있는 또는 대표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이걸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래했던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곳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을 뿐이죠. 거기서 관여했다고 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 그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취재가 가능할까? 글쎄 뭐 저도 현장 기자 시절에 그런 부분 취재 못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지에 있었기 때문에, 월간지는 그때 상황을 취재하는 것보다는 뭐 그 후에 옛날에 공천이 이랬다더라 하는 걸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걸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많이 시켰죠. 왜냐면 그런 건 일간지나 일간 방송 뭐 이런 데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총선이 지난 뒤에 한 1년 뒤쯤에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많은 그 증언자들이 있는데, 이 증언자들이 가능하면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낙선한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서 뭐 자기가 공천을 받았던 사람도 정직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공천 받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전에 공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언론 매체에서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뭐 이런 거를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뭐 학살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공천이 다 끝난 뒤에 봤더니 어떠한 세력이 몰살했더라. 그런데 지금은 공천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학살이다. 조금은 성급하죠. 성급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 공천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그게 개딸의 결집력이 막강하고 이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됐기 때문인지 개딸의 결집력이 막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분석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저도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개딸 세력이 사실 민주당 당원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개딸 숫자가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당원 50%, 뭐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개딸이 뭐 떨어질 사람을 당선시킬 정도냐 그 정도라는 분석도 있고 아닌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당내 인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다만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인지 아니면 조작의 결과인지가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정당의 그 경선입니다. 그리고 이 경선 끝나면요 다 증거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경선은 늘 불투명하다. 그거를 아시고 이 경선 국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나 또는 이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시스템 공천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스템 공천의 뒤에 막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런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혁신은 비명의 가죽을 벗겨서 친명의 찐명의 가죽 점퍼를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불공정한 독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 아마 이 사람은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지만 그 후에 뭐 탈당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뭐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공천의 민낯.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어찌 보면 공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한 본질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은요, 원래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천권자가 나 이 사람 공천 주고 싶어.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면 모든 공천자가 다 이런 뭐 조작이나 뭐 이런 거의 결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변호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당선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치 부기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뭐 모든 여론조사를 다 마사지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우선 이런 거 한번 보시죠. 4년 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공천을 했던 그 결과를 보면 그때는 우리 기억에 그다지 공천 파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우선 집권당이었고 그 당시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해도 뭐 다른 자리, 뭐 낙하산 자리 줄 수 있죠. 제가 아는 제 친구 하나도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사실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꼼짝 말고 있어라. 죽고 싶지 않으면 대신 무슨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비슷한 자리에 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집권당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런 경우고요. 이제 집권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정치를 아무래도 이런 관리를 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뭐 거의 비명계를 완전 씨를 말리는 형국으로 가지 않고 주류와 비주류를 적절하게 배분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로부터 딱히 자기는 억울하더라도 이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하기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주류의 반발이 집단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찬 대표의 기술이었죠. 정치를, 중앙정치 무대를 오랫동안 특히 야당에서 주름 잡았던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의 정치적 기술이 이 공천에도 그대로 작용했다. 물론 그때도 이해찬 대표계라는 게 결국은 그 당시 친문계 아닙니까? 친문계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16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친문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뭐 이해찬 대표의 공천권을 이해찬 대표가 휘두른 결과겠죠. 근데 지금의 이재명표 공천은 우선 집권당이 아니니까 공천을 탈락시켰을 때 반발하죠. 지금 제가 쭉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친명계 자체가 친문계에 비해서 절대 소수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공천 국면이니까 친명계가 많아 보이죠. 사실은 친명계가 친문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은 친문계라는 사람들이 일부가 친명계로 갈아탔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만약에 선거 끝나보세요. 한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일시적으로 갈아탄, 그러니까 가면을 쓴 사람도 있죠. 그게 공천의 이면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친명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당권이나 여론조사 업체나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친문은 자기들 목숨이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윤영찬 의원이죠. 자기는 원칙과 상식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현근택 부원장이 딱 공천에서 배제되니까 그럼 나밖에 없다. 글쎄, 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위 10%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윤영찬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투명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개딸의 영향력까지 합쳐진다면, 그러면 결국 윤영찬 의원은 그때 차라리 나갈 걸,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표 공천은 친명계가 소수고, 그 다음에 친명계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찐명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찐명을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들려는 찐명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공천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 무리수, 근데 공개가 안 됩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무리수다 이런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야당 권력도 권력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권력의 본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권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저는 이걸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4년 전에 이해찬 대표가 휘둘렀던 공천권은 적절하게 반발을 덮어가면서 공천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표 공천은 반발이 나와도 친명을 다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일정한 정도 배려를 하다 보면 워낙 친문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친문계가 나중에 집단화할 경우에 친명계가 오히려 총선 끝나면 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왜? 본인의 방탄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초조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왜 초조할까? 총선 끝나면 이재명 대표 구속될지 모릅니다. 검찰에서 여전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검찰에서 제대로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로 지금 표면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면에서 변수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니까.
아마 그렇고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겁을 먹고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끊어내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려면 찐명을 다수로,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찐명을 다수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계획하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권력을 적나라하게 휘두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의 그 구심점이 될 만한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 지금 공천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 8월에 대표 경선 자기가 또 대표가 되려고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요? 그래야 당 소속 의원들이 자기 방탄에 나서지 그냥 일개 그 어떤 현역 의원 한 명 정도로 있어가지고서는 당 그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돼야 무섭고, 그 다음에 대표가 돼도 올 4월 총선이 끝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 총선이죠. 2028년입니다. 그러면 2027년에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7년 이후 2028년에 치러지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아니면 구속이 돼 있을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만 끝나면요, 아마 지금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도 친명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죠,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온갖 무리수를 보여줘가면서 적나라하게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통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 유권자도 과연 이재명 대표를 다 이해해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국면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일 투표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내일 투표하면.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내일 투표하면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냐? 모르죠, 지금은. 왜냐하면 상황이 벌써 며칠 만에 변했으니까. 왜?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이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휘두르는 공천권,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웬만한 데 다 경선으로 붙이고, 다만 거기에서 비판 지점은 뭐 엄청 물갈이 한다더니 혁신 공천한다더니 결국 현역 의원들 대부분 재공천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비판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물갈이는 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자리를 전부 다 찐명으로 내리꽂는다. 그렇게 되면 여론은 누구 편을 들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비판을 많이 받는 공천 국면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그 당이 결국은 그다지 무리 없이 끌고 가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 전까지의 국면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공천이 절반까지도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지만 이 시점까지 공천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정말 아무런 위장막 없이 적나라하게 휘두르고 있다. 이게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